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제야의 고수 시간입니다. 방송 출연이 어려운 숨어있는 투자 고수분들, 저희 제작진이 정말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수익률 고수분들의 투자 아이디어, 또 철학까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화요일이면 돌아오는 고수이죠. 오늘의 고수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수는 바로 제약이입니다. 제약이의 이력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제약이는 제약회사 20년 근무 경력의 보유자입니다. 사실은 제약회사 임원이시라고 하는데요. Y대, 연세대인가요?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졸업했고요. 또 증권과 펀드, 금융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브레인입니다. 자, 제약의 투자 철학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조언도 끊임없이 의심해라. 그도 결국엔 시장에서는 경쟁자다라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이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면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의 조언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한 이후에 투자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제약이 지난주에는 GS건설 건설주를 소개해 줬는데요. 전거래일 건설주들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컨셉을 가지고 투자할지 오늘의 투자 컨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데이 제야의 고수 시간입니다. 이 코너를 빌어서 제야의 고수 투자 방법과 종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약이의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약이의 종목은 BNK 금융지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은행으로 잘 아실 겁니다. 부산은행뿐만이 아니라 증권, 신용정보, 캐피탈까지 더불어서 2015년에는 자산운용을 편입을 했고 2019년에는 벤처 투자까지 편입하면서 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입니다. 현황, 실적이 중요하겠죠. 실적을 좀 볼까요? 작년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전년비 46%의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은 8,350억을 보였기 때문에 48%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사실 작년에는 워낙 좋았던 실적이고 올해가 중요하겠죠. 올해 1분기는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750억으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4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1분기가 왜 중요하냐? 다른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NK 투자증권은 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다라는 게 좀 포인트고 ROE를 계산해 보면 11.8%이기 때문에 12% 가까이 높은 ROE가 나옵니다. 금융지주, 특히 은행권의 밸류에이션은 ROE가 중요하기 때문에 ROE가 높을수록 매력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BNK 같은 경우에는 ROE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배당주라는 부분은 은행주의 공통의 요인이긴 합니다. 다만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컨센서스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 배당액으로 630원이게 되면 현재 6,500원에 대비해 보면 배당 수익률이 무려 9%가 넘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물론 시가 배당 수익률이긴 하지만 10% 가까이 배당 수익률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10%는 버퍼가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금융업종 가운데 멀티플 지표, 그러니까 PBR이 0.2배이고 PER이 2.3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BNK 금융지주는 이제 경남 지역, 경남 지역에 위치한 은행 지주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악화에 대한 리스크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은행권의 여신의 어떤 부실 우려도 있고요. 최근에 정권에서 은행에 이런 좀 공격을 하고 있죠. 예대 마진을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고유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BNK 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은행주의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BNK 금융지주도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리스크 우려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까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수신금리도 올라왔지만 대출금리도 올라가면서 NIM, 즉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워낙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바닥권을 형성하고 나서 일정 기간 횡보를 거치고 상승으로 좀 반전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야기의 전망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멀티플, PBR이 0.2배고 PER이 2배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보유에 8,000원 목표가이고요. 상승 여력은 28% 정도 됩니다. 안전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하방으로도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손절가는 5,940원으로 잡아놨습니다. 투자 컨셉이 물려도 실적 있고 재무 탄탄한 기업에 물려라라고 했는데 앵커의 시선으로 본다면 조금은 우려 섞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그래도 축소될 수 있다는 부분은 2분기 실적 시즌에 아마도 주가 변동성의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BNK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상남도의 어떤 경기에 밀접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물동량이 핵심 변수인데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야 BNK 금융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중한 점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중한 점수는 그래서 60점을 드렸습니다. 높지 않은 점수입니다. 다만 50점보다 높게 준 이유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배당 수익률이 10% 가까이 높기 때문에 하방으로 10% 하락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버퍼는 있다라는 얘기에서 60점은 드렸습니다. 오늘 제야의 고수는 제야기, 종목은 BNK 금융지주였습니다.